그럼 먼저 일본의 도시어촌 관리 현황에 대한 발표하실 일본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다케우치 교수님을 큰 박수로 안녕해 주시기 바랍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下関市立大学の竹内です。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오늘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今僕がここの場に立たせていただいているのは経済学を大学で教えています。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しかしながら僕のプロフィールを見ていただきますと、もともとは土木工学を勉強してきました。 그런데 제 프로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원래는 토목공학을 전공했었습니다. そしてその後、ドイツに行った後は自分で会社を経営していました。 그 이후에 독일에 다녀와서 스스로 회사를 경영했었습니다. その時の経験を論文にまとめて、博士号を取得しました。 네, 그때의 경험을 논문으로 정리를 해서 논문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それから経済学というところに僕は身を置くようになりました。 그래서 지금 경제학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今は、ここ大阪大学で、大学院で今学生をしています。 지금은 오사카 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의 입장으로도 있습니다. 今度は社会学を、学んでみようというところで、挑戦しています。 지금은 이제부터는 사회학을 배워서 그 분야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何が言いたいかっていうと、今日のテーマは港湾、港をどのような形で開発していき、そして発展させていくかっていうことが今日の課題だと思いま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주제는 항만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そういうところで土木という都市計画を学んできて、そして経営っていうところに、実践を含めて学んできた。それを社会学として、皆さんにお届け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그래서 토목과 도시 계획을 그 경영 실전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학인 관점에서 이것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そういうところで僕の今の専門について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 전문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町の発展は、今までは行政が主導で頑張ってきました。 그 도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행정이 주도가 되었었습니다. ところが皆さんの、韓国も同じで日本も人口が減少していき、子供が少なくお年寄りが多い社会になっています。 그러나 한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何が言いたいかといえば、税収入が下がっていく社会がこれからだと思います。 그 뜻은 그 말은 세 수입이 줄어드는 사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その中で税収入が下がったから今の生活の質を落と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のが我々の願うところです。 그 말은 세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 생활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そのためには市民がこれから町を維持していく、いわゆるメンテナンスをしていく社会がこれから訪れていくと思います。 그것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마을을 보전하는 도시를 스스로 메인테넌스, 메인테넌스를 해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果たしてそれが本当にできるかっていうことを実践を通じて社会実験をして今実証しているところです。 네,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실전을 통해서 실증을 통해서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その一つをご紹介すればこちら海の
海岸ゴミは韓国も日本も同じで今社会問題になっています。 네, 그중 하나의 예로서 지금 해안에 보이는 쓰레기는 한국도 일본도 같이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ボランティアで人が集まるかっていうところの実験をしている風景です。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私はこうやって実験をして人がやってきています。 네,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この活動は韓国の、チェジュ毎日新聞でも取り上げています。 이 활동은 한국의 제주메일이라고 하는 신문에도 게재가 되었습니다. これ一面大きく取り上げられたのはやっぱりちょっと嬉しかったです。 전면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そしてこの活動は今工学部ロボット工学でいかに人が、苦労しないでよいかというロボット作りのための現場でもあります。 그리고 이 활동은 사람의 힘으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공학을 이용해서 활동을 실증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そしてこの活動24年間続けてきました。 그리고 이 활동을 24년간 계속해왔습니다. 日本の天皇から、表彰状をいただく活動まで発展しました。 그래서 일본의 일왕으로부터 포장을 받는 그런 발전으로도 그런 활동으로 발전했습니다. つまり23年間続けてみて人は無料というかボランティアで活動していくこのメンテナンスという社会はできるということが見えてきました。 즉 23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자원봉사 활동만으로도 이 도시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それでは本題の方に入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日本という国は、1995年から高度経済成長期による影響で環境問題、首都課題、そうやって人口集中っていうことが起こりました。 일본은 1955년 이후에 고도 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환경 문제, 수도권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日本の漁業、いわゆる都市漁業は急激な変化をもたらしたっていうことは皆さんご承知の通りです。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도시 오천은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そして日本の主要の都市、そして港も、その人が集積っていうか集まったことで市街化、街が出来上がっていきました。 그리고 일본의 주요 도시와 항만에서 인구의 집적이 이루어졌고 시가지가 형성되었습니다. その都市型漁村っていうのはその地域を生かした、漁村計画っていうか整備が行われていきました。 그런 도시형 어촌은 그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항만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今ここにあるのは、交通に関する施設が日本でこれだけあります。 지금 보시는 왼쪽 편에 있는 것은 교통 관련 시설입니다. 次に人流系施設っていうことで人がたくさん集まる施設は全国でこのような形で点在しています。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인류계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입니다. 続いて物流施設が結構多く出ています。 그리고 지금 보시는 왼쪽 그림이 물류 계열 시설입니다. そして、業務系施設っていうのがこれは数少ないんですがこのような形で全国にあります。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업무 계통 시설입니다. つまりここからわかること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えば、日本の都市漁村の発展は仕事の特性によって作られていった経緯があります。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일본의 도시 어촌의 발전은 업무 특성에 맞는 도시 형성이 이루어진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今日のお話の答えを先に言っ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 오늘 이야기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既存の施
施設をより価値あるものに仕立てるために、観光としての港湾づくりということが、この漁村の発展と抱き合わせでなければうまくいか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 네, 도시형 어촌의 발전을 생각했을 때 기존 시설을 보다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관광으로서의 항만 조성을 함께 융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そして、都市型漁村の生き残りっていうところで、ビジネスチャンスっていうことを生かした街づくりが必要になってくると思います。 그래서 도시형 어촌의 생존을 건 비즈니스 찬스를 찾아내야 합니다. まず最初、これから僕のお話の後にお二人の先生が、お話ししていくと思いますが、その先生方は韓国のお話をされると思います。 그리고 제가 발표한 뒤에 그 두 분의 선생님께서 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ここでは日本のお話について、皆さんにお伝えしようと思っています。 지금 저는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そういうことから、韓国と日本という国が近い状況にあるということを、分かっ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です。 그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가까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まず日本の漁業の環境についてお話しします。 우선 일본의 업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日本の漁業っていうのは沿岸域の資源っていうのが今落ち込んでます。 일본의 업 환경은 연안 해역 자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そして少子高齢化に伴う漁業をする人、それが地域住民の減少と高齢化です。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어업자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감소와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そして世界温暖化の影響によって生態系が変化していってます。 그리고 온난화의 영향으로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고요. それに伴ってお魚の値段っていうのが、低迷して漁業経営が今悪化している状況です。 그 결과 어패류의 가격이 하락해서 그로 인한 어업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この図っていうのは何を示しているかっていうと、漁港の背後に住んでいる人たちの状況を示しているのがこのグラフです。 이 그래프는 어항 배후에 있는 취락지구의 인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まずは緑色のこのライン、これが、平均高齢化率です。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평균 고령화율입니다. それに対して、韓国じゃなかった日本のその高齢化率っていうか、背後に住んでいる人たちのは約10ポイントぐらい高くなっています。 그리고 이 빨간 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어항 배후 마을의 고령화율인데요. 전체 초록색에 비해서 10%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さらにそこに住んでいる人の人口っていうのは年々下がっていってます。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ここで何が言いたいか。人は住む人口は下がっていくんですが、確実に高齢化が進んでいるっていうことです。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 인구가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続いてそこに住んでいる人たちっていうか、漁業をする人たちの、年齢がどういうものかというのを示したグラフです。 지금 그래프는 어업 종사자들의 연령 구성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こちらオレンジ色の方が全産業の、年齢を示したグラフです。 지금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것이 전 산업의 연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ここで見ると40代が最も高いです。 여기서 보시면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それに対して漁業がブルーの方です。 파란색은 어업 종사자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一番多いのがもう70代、そこからガクンと下がってます。 네, 70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확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これが日本の今漁業を支えている状況です。 이것이 지금 어업 종사자들의 현황입니다.
そして次は漁業者数の推移です。 그리고 다음은 어업자 수의 추이가 되겠습니다. ここでは簡単に説明するのに、まず、年齢層っていうのが上のグラフです。 우선 위에 있는 그래프가 연령층이고요. そして下のこのグラフが、人口、漁業の人数です。 지금 막대 그래프가 어업의 인구입니다. 確実に下がっていってます。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そして65歳の人がぐっと上がってます。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확 늘었다라는 걸 저기 주황색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そして39歳以下の人たちがぐーっと下がっているのもわかります。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가 39세 이하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次は、これからの将来、漁業者はどうなっていくのかっていうことについての、将来予想が出ております。 다음은 어업 취업자 수의 미래 전망입니다. ここ2023年から今度は30年後を見たら確実に下がっているのがわかると思います。 네, 2023년부터 30년 후인 2053년까지를 보시면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このグラフを作っているのは僕ではありません。 이 그래프를 만든 건 제가 아닙니다. 日本の水産庁が作ったグラフです。 일본 수산청이 만든 그래프입니다. ですので、信憑性はあると思ってください。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それで、新しく、若い人っていうよりも、年齢関係なく新しくこの漁業に入ってくる人たちを示している図ですが、 이것은 연령을 상관없이 신규 취업자 수, 어업 취업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確実に下がってます。 네, 아시다시피 줄어들고 있습니다. そして、じゃあ、お魚はどれだけ取れて、どれだけの売り上げがあるかっていうのを示した図です。 이것은 어업의 생산량과 생산액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1990年代、1980年代、85年ぐらいが、最も高かった時期です。 네, 1985년경이 가장 생산량이 피크였던 시기고요. そこをピークにして確実に漁業のお魚取れる量も売り上げも下がってます。 그것을 피크로 해서 확실히 눈에 보이게 생산량과 생산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こちらが取れる量で、右側がお金です。 왼쪽이 생산량이고요. 오른쪽이 생산액입니다. もう少しこれを分かるように示したのがこちらです。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이 그래프, 원그래프입니다. 生産、いわゆるお魚の取れる量、そしてお金、そして船の数、そして経営をしている会社の数、そしてお働きになられている人の数をこうグラフにしていってます。 왼쪽 위 그래프서부터 생산량, 그 옆에가 생산액, 그 옆이 선박수가 되겠고요.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것이 경영체 수, 그 오른쪽이 어업 종사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この中で何がこう見えるかっていうと、紫色の部分が非常に多いっていうのがこのグラフから見て取れます。 네,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라 색깔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日本の人たちは沿岸で仕事をしているっていうのがこのグラフから実態が分かってきます。 보라색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일본의 연안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次はこれが実際に会社の人と個人の人が、どれだけの生活っていうか、経営をしているかっていうところについて示しているグラフです。 네, 다음은 일본의 어업 관련 기업과 개인이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 통계 조사를 정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これだけを見せてもよくわからないと思いますので、少し説明をしたいと思います。 네, 그래프만 봐도 잘 알기 어려우니까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まずは個人の話です。 우선 개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2年のお話です。 2002년도 얘기입니다. 個人一人の経営者に対して、このお魚を取る収入は900万円でした。2022年。 네, 2022년도인데요. 2022년도에 개인 어로 수입은 900만 행이었습니다. そして、漁獲量は減少してるんですが、価格は上がったために、前年比 10.1% 増加しています。 어항량은 감소하였습니다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10.1% 증가했습니다. それに対して、お魚を取る人たちの支出、ガソリン代とかそういうのを含めて出したのが616万円でした。 그에 반해서 어로 지출은 616만 행이었습니다. 今の物価高で、前年対比 4.2% 増加しています。 지금 고물가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じゃあ、お金が入ってきたものに対して出ていった差額は全部で284万円が手元に残りました。 어로 수입에서 어로 지출을 제외한 어로 소득은 284만 행이었습니다. 結果的には前年度2021年度に比べて今年度は 25.3% 増加した結果になりま 네, した。 결과적으로 2021년도에 대비해서 2022년도는 25.3% 증가했습니다. なかなかまあいい結果だったと思います。 네, 순조로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それに対して今度は会社のお話をします。 이에 반해서 회사 쪽을 살펴보면요. 同じように2022年度の、一つの会社の、売上高のお話です。 2022년도 아까와 같은 해고요. 회사 1 경영체당 어로 매출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億1000万円、3億1万円でした。 3억 1만 행이었습니다. そして、ここ漁獲量、いわゆる魚の取れた量は減少したんですが、先ほど言ったように、取れた金額が、売れた金額が高かったんで、9.8% 増加しています。 네, 어획량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어류의 가격이 상승해서 전년 대비 9.8% 증가했습니다. 同じように、魚を取った時の、経費は3億4824万円でした。 네, 활동에 관련된 지출은 3억 4,824만 행이었습니다. やはり物価高によって前年比に対して 5.7% 増加しています。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じゃあ収入から、経費を差し引くといくらですかっていうとマイナス4824万円でした。 그래서 그 결과 어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어로 이익은 마이너스 4,824만 행이었습니다. この数字はマイナスだから良くないというふうに皆さんお思いになられると思います。 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ところがその前の年、前の年、2年前との比較だったらもっとマイナスが大きかったようです。 그러나 그 전해, 그 전전해에 비해서는 마이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それを考えると今年はとても良くて、788万円増加したそうです。 네, 그것을 생각하면 전년 대비 788만 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この2つの話から何が言いたいかっていうと、会社がどれだけ辛いかって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ただけるかと思います。 지금 두 얘기, 개인과 경영체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가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今、漁業で会社経営をしているところがやめていってるのもこういう現状があるって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ただけるかと思います。 지금 어업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만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さあ、これまでのお話を含めて
今の、漁業経営における課題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지금은 일본의 어업 경영에 관한 과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全部で3つございます。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一つは、少子高齢化による魚を取る従業員の減少と後継者になる若者層の育成が遅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첫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어업 종사자들의 감소와 후계자가 될 만한 청년층의 육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二つ目は温暖化による海流の変化に伴う生態系の変化、そして漁獲高が低迷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두 번째는 온난화로 인한 해류 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로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そして、三つ目が漁獲高低迷に伴う収益の減益です。 세 번째는 어획량 침체에 따른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じゃあこの三つの課題で僕たちができることって一体何なんでしょうか？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과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まずこの中で半括弧にこの部分は僕たち努力してもどうすることもできません。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번 사항은 저희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結果的に1番と2番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きます。 결과적으로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じゃあここに課題に向けた考え方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그러면 과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後継者になる若者っていうのは漁業がどういう風になってるかっていう、どう見えるかっていうと、きつい、汚い、臭いっていったイメージを持っているようです。 후계자가 될 젊은 층들은 이 어업에 대해서 더럽다, 냄새난다, 힘들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そして収入はっていうとあんまり高くございません。 게다가 수입도 적습니다. そうなってくると、個人として若いお子さんが見たときに、漁業っていう職業、多分収入が低くて他人から見てかっこいいかって言ったらそうじゃないと思います。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어업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층들이 봤을 때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뭐 좀 멋있다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죠. 今の若い子たちはスマートフォン見て YouTube 見て、あ、YouTuber これがいい、そして収益はとっても高いようにイメージ操作されています。 지금 젊은이들은 유튜버 쪽이 오히려 수익이 높고 잘 나간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まずはこの点を改善していかないといけません。 우선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じゃあ具体的方策ってあるんですかっていうと、これに関しては今の漁業を否定しているわけじゃないっていうことだけをご理解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기존의 어업을 제가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若い人たちに来てもらわないと多分その次の存続はないのでどうするのかっていうことが課題だと思います。 네, 후계자들을 붙잡아 두지 않으면 젊은 층을 붙잡아 두지 않으면 그다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きつい、汚い、臭いっていうのは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い事実は事実だと思います。 힘들다, 냄새난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실이니까요. でも収入は高くすることは可能だと思います。 그러나 수입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そこを目指していくっていうところに私たちは主として考えていくべきだと思います。 그래서 수입을 올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そしてそこで考えたことが2つございます。 그래서 구체 대책으로서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一つは高価格で取引される魚介専門に、取り扱うっていうことです。 네, 첫 번째는 고가로 거래가 되는 어패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二つ目は仲卸に頼るんではなくて自分たちで取った魚を、加工して販売するという6次産業化っていうビジネスの仕組みを導入することも重要かと思います。 네, 두 번째는요. 중간 도매업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포획,
가공, 판매까지의 흐름, 즉 6차 산업화를 통해서 이를 갖춘 비즈니스 구조를 생각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それに対して行政の力はやはり借りることをしなければ、この話は成立しないっていうことを僕は感じています。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내기 위해서는 역시 행정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それは何かっていうと、観光っていう観点から、その地域開発をすることによって、人々に魅力というもの、これがいいっていうものを、知らせる必要があるかと思います。 행정이 관광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지역 개발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その向こうに、行政にとっては税収入という一つの、プラスの面っていうのがあるかと思います。 그 이면에는 세수입의 증가라고 하는 플러스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と言っても、そんな簡単にいくはずねえじゃないかって皆さんお思いになられるかと思います。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게 쉽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でも、まずは話だけは聞いてください。 우선 얘기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これに関して、一つの事例だけですけども、成功した事例があります。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まずは、この養殖による高級魚ビジネスっていうのがございます。 양식을 통한 고급 어종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近代マグロっていうのがございます。 긴다이 다랑어가 있는데요. これは近畿大学が養殖したマグロでビジネスを展開しています。 이거는 킹키 대학이라는 곳에서 양식을 한 다랑어입니다. そして2番目は、食を通じて魚の魅力を市民に伝えるっていうところです。 두 번째는 먹거리를 통해서 어류의 매력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いくら考えてもお魚を食べて美味しいって思わせないと人は食べてくれません。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생선을 직접 먹어보고 맛있다라고 생각하게 하지 않으면 방법은 없습니다. やはり食べていくら食べて我々は我々っていうか漁業をする人たちの売り上げが上がっていくんだというふうに僕は考えています。 먹어보지 않으면 어업 종사자들의 수익은 창출되지 않습니다. そこで今日本では漁業から海業、海業っていうところに転換が進んでいってます。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어업에서 해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そして3つ目が観光としての都市開発を行うことで一般の市民の認知度アップを狙ったこと、それが地域活性化推進っていうところになっています。 그리고 관광으로서의 도시 개발을 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지역 활성화를 추진 중입니다. やはりいくら場所を作ったとしても今の、観光地は食との関係を断つっていうことはできません。 역시 관광지는 먹거리와의 관련성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先ほど言ってた近代マグロってこんな感じでやっております。 좀 전에 말씀드린 긴다이 다랑어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식이요. ここまで行き着くのに32年の時間がかかったそうです。 네,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32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ここで注目すべき点は総合商社、トヨタ通商と共同で量産化を進め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여기서 주목할 것은 종합상사 토요타 통상과 공동으로 양산화 사업을 추진한 점입니다. そしてメディアを使うっていうよりもメディアがそれを、取り上げて知名度を全国区に上げていきました。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언론이 이것을 크게 다루어서 지명도를,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そして日本には道の駅っていう農産物とかいろんなものを売るような場所がありますが、そこで6次産業化っていうことを、展開しております。 그리고 일본에서는 길의 역이라고 해서 도로 휴게소 같은 곳에서 농산물을 많이 파는데요. 이것을 6차 산업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韓国でイメージするんであれば高速道路のサービスエリアみたいな感じです。 한국에서 생각하자면 고속도로의 휴게소 같은 개념이겠죠. それが普通の道にございます。 근데 이 길의 역이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냥 일반 도로에 존재합니다.
それでこちらは、魚取ってきたやつを、新鮮なうちに皆さんに販売している姿です。 지금 밑에 사진은 그래서 신선한 생선을 신선한 상태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そして上の写真はバーベキューです。 지금 왼쪽에 그 위에 보시는 것은 바베큐 사진입니다. 取れた魚をそのまま、皆さんに焼いてもらって食べていくっていう姿です。 갓 잡아 올린 생선을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워 먹는 그런 것이죠. これ、観光って言われたときに、これ日本の観光地ですが、小樽、北海道小樽、富山、神戸、そして門司っていうところで、観光整備をする、港周辺の観光整備をやってる、成功事例の写真です。 항만 주변을 정비한 성공 사례로서 지금 관광지가 되어 있는 곳은 지금 왼쪽 위에 보이는 것이 오타루고요. 그 왼쪽이 토야마, 그 아래가 고베, 그리고 오른쪽 아래가 모지입니다. 모지항입니다. 多分皆さん、このような写真を見ると、行ってみようかなって気になると思うんです。 아마 이런 사진을 보시면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人間は自分で見て行ってみたいっていうその行動行為がなかったら動きません。 근데 사람은 직접 보고 가보고 싶다라는 행동이 없으면 그 이후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とっても重要なことだと思います。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さらに日本では神戸、先ほど言った神戸の港、それだけじゃなかなか満足しないということで、より一層いわゆるにぎわいの施設を作ることによって、より人をここに呼び込もうという政策をとっています。 좀 전에 보신 고베항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상업시설도 정비를 했습니다. もう間もなくできたかっていうところの、施設でございます。 거의 완공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さあ、そこから今度は、この都市型漁村の取り組みっていうことを、カテゴリー分けにしてみると3つに分けられるようです。 도시형 어촌의 활동을 카테고리로 나누어보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まず1つ目は販路拡大。 첫 번째 판로 확대, 2番目は特産品としての魚を食品加工するっていうことです。 두 번째는 특산품으로서의 어류를 식품 가공하는 것, そして3つ目は体験型観光による地域活性化です。 세 번째는 체험형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입니다. この3つが日本の成功事例でたくさん出てる項目になります。 이 세 가지가 일본의 성공 사례에서 많이 발견된 사항입니다. この3つともに共通して言えることは、食材としての魚を多く人に食べてもらうっていうことで、収益の向上を狙ったっていうようなことがあります。 이 세 가지의 공통사항으로서 식재료로서의 어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이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今日は時間の関係がありますので、一番だけに特化した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번으로 특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これ、今から少し、駆け足で成功事例って言われる事例を、皆さんにお伝えしようと思います。 조금 서둘러서 성공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발표드리겠습니다. まず北海道は鮭が美味しいところです。それをみんなで加工して、販売をし、お弁当を作ったりもしてます。 네, 홋카이도는 연어가 유명한데요. 연어를 잡아서 가공해서 판매하고 도시락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次が、宮城県の気仙沼のお話です。 다음은 미야기현의 게센드마라고 하는 곳인데요. ここはサメが、有名なところのようです。 여기는 상어고기가 유명합니다. サメ肉を作ったコンクールに出してみたり、メンチカツにして販売したりっていうことをやってます。 상어고기를 이용한 콩쿠르를 개최하거나 상어고기를 돈까스처럼 만든 도시락도 판매합니다. そして今度は宮城県の仙台市でのお話です。 지금 다음은 미야기현의 센다이시의 이야기입니다. ここでは、
自分たちで居酒屋のコーナーを作ってみて、漁業の人たちが接待をし、そこで、子供たち含めてイベントをやったりっていうことの、連続をやってるようです。 네, 여기서는 이자카야와 어업 종사자들이 서너점을 경영해서 제휴를 하거나 아이들과 함께 합동 이벤트를 열기도 합니다. そしてこれは、茨城県のお話です。 이것은 이바라기현에 관한 얘기입니다. ここでは漁業をされるお母さんたちが中心となって食堂経営をしています。 여기서는 어업을 하시는 어머니들이 중심이 돼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父ちゃんは海で魚を取ってきて母ちゃんがここでご飯を作るっていう流れです。 네, 아버지는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오시고 엄마가 음식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見るだけでも食べたくなってしまいそうですよね。 보기만 해도 먹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ぜひ来てみてください。 네,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そして、静岡県のお話ですが、 다음은 시즈오카현입니다. ここは、魚を、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加工して、販売もしています。 여기는 생선을 가공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今度は富山県。ここは、エビが有名なところです。 다음은 토야마현인데요. 여기는 새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ここも、先ほど言った道の駅の、今度は海の駅っていうところで、魚の販売とかをやっているようです。 여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길의 역을 바다 버전으로 해서 생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そして今度は愛知県。ここはタコが有名なところです。 다음은 아이치현인데요. 여기는 문어가 유명합니다. タコの、町っていうことを売り出してタコ飯を作ったりしている状況です。 문어의 도시라는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문어 밥도 만들고 있습니다. そして、今度は山口県のお話です。 다음은 야마구치현에 관한 얘기입니다. ここはやはり、魚を取ってきたものをたくさん、販売したいために半調理をしたものを、作って、売り出しているところです。 이것은 잡은 생선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반조리 식품으로 가공한 예가 되겠습니다. さっきまでのお話は、新鮮なものをその場で加工って言っても、手を入れるわけではなくて、切ったりしたものを売ってるんですが、ここは、最後の調理は家でしてくださいという半調理の形になっています。 좀 전까지는 신선한 생선류를 그 자리에서 먹는 그런 이미지였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지금 좀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 단계는 집에서 하는 반조리 식품입니다. そして今度は愛媛県っていうところの成功事例です。 이것은 에히메현입니다. ここは、何が違うかっていうと、物を作って自分たちでキッチンカーで販売して回ってるっていうパターンです。 이것은 음식을 만들어서 푸드트럭에서 판매를 하는 활동입니다. 人を集めきらなかったら自分たちで販売するっていうこのパワーはやっぱすごい人たちの集まりだなって思います。 직접 판매한다. 사람들을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さあ、そういうところで皆さんと一緒になって、この話の、ちょっと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まずは、これ、今日のお話っていうのは、素材としてのブランドっていうのは、先ほどお見せした事例からは、見て取ることができたと思います。 소재로서의 지역 브랜드화 한다라는 얘기는 좀 전에 얘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しかし、それに対して、この加工された商品としての価値はあるかというと、なかなか認知度が高くない状況です。 그러나 그에 반해서 가공된 상품으로서의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そこにも、今の社会状況っていうか、生活習慣が表に出てるように思います。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それはどうしてかっていうと、今、多くの人たちは家で料理をしません。 지금 시민들은 집에서 요리를 잘 안 합니다. スーパーマーケット、コンビニエンスで、お弁当とかを買ってしまいます。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입하죠. それに、さらに、SNS によって、味よりも見栄えを優先した状況になっています。 게다가 SNS가 발달해서 맛보다도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それを考えれば、漁師さんたちのやるダイナミックさっていうのは見栄えとしてはとっても効果があると思います。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부들의 이런 다이나믹함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멋지게 보인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でも、ダイナミックさがあっても、今の人はおしゃれじゃないと嫌がるっていう人たちも多いのは事実です。 네, 어부들의 활동은 역동성 있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세련되게 보이지는 않죠. そうやって見ると、ビジネスの難しさを私たちは感じているようです。 그 부분에서 이제 비즈니스로서의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만 このダイナミックさとおしゃれっていうところを中和させてくれるところが行政の観光政策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 어부의 다이나믹함, 즉 역동성과 세련됨을 중화시켜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의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じゃあ、今度はこれらの課題と発展に向けたこれから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그럼 이러한 과제들과 발전을 위한 향후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課題は全部で4つございます。 과제는 4가지 들 수가 있는데요. まず1つ目。2011年、先ほど見した事例の認定事業数は252件でした。 좀 전에 보여드린 사례들처럼 이런 2011년도에 인정사업은 252건이었습니다. 今度、2017年で一挙に数が上がりまして、2249件。 2017년도에 단숨에 숫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2249건. 2年後、2493件。 그 2년 후는 2493건입니다. 確実に増加してます。 눈에 보이게 증가했습니다. でもこの数の中で水産関係だけを見てみると、2011年で11件。 그러나 그 중에서 수산업 관련을 살펴보면 2011년에 11건이고요. 2017年で166件。 2017년에 166건. 2019年で193件です。 2019년에 193건입니다. 農産物と比較してもうまくいってないのは分かってもらえるかと思います。 네, 농축산물에 비하면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課題の2番目です。 두 번째 과제입니다. これは生産者と流通加工業者の連携が重視されてるんですが、その連携先がないっていうところが課題です。 네, 생산자와 유통 가공업자의 제휴, 연계가 중시되고 있습니다만 연계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うまくいかないのは専門ではない自分一人がこの全てをやろうとするところに限界があるかと思います。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자기가 전문이 아닌데도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課題の3つ目です。 세 번째 과제입니다. 養殖技術は先ほどご紹介したようにかなり向上してます。 양식 기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향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ところがこの海産物を輸送する技術が向上していないっていうのがとっても問題なんです。 그런데 해산물을 운송하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それはどうしてか。大量輸送ができないっていうことです。 이것은 대량 운송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お店屋さんが欲しいって言った時に商品が届かないっていうのはこういう状況があるからではないでしょうか。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배달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되겠죠. 4つ目の課題です。 네 번째 과제입니다.
今の人々がお魚を食べることから離れていってるっていうことが問題です。 지금 사람들이 어류를 많이 소비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これは韓国も同じ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が、毎年のその魚の消費量が下がっていってます。 한국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류 소비량이 해마다 저하되고 있습니다. 食べてくれなかったらお魚は売れません。 먹지 않으면 생선이 팔리지가 않겠죠. そういうところで、近代マグロの場合は、連携する相手がトヨタ通商っていう、その、貿易するような会社と組んだっていうところが、一番大きな発展した理由だと思います。 네.近代다랑어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휴 상대로서 토요타 통상이라고 하는 무역이 가능한 회사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そして全国流通ができた状態のところにメディアという一つの広報媒体が関与したことによってこの知名度が一気に上がったっていうところにこの成功の流れが見えてきます。 그래서 전국 유통이 현실화되었고요. 거기다가 언론을 통해서 인지도가 향상됐다. 이런 홍보 매체를 이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활동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マグロというのは高い値段で売買されてますので収益性が見込めます。 그 다랑어는 고가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そこからレストラン経営をやりました。 그래서 레스토랑 경영도 실행했습니다. ところが東京、大阪2県から増やすことができません。 그런데 도쿄, 오사카 두 개 점포가 있는데 더 이상 늘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その理由はマグロを大量に輸送することができないっていうところに問題があるようです。 그 이유는 대량의 다랑어를 신속하게 옮길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これが輸送が大量輸送できればもっとお店が展開できるはずだと思います。 대량 수송만 가능해진다면 좀 더 많은 가게들을 거느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この部分は日本でもまだまだ問題は分かってても技術がやはり発展してません。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기술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韓国の皆さん、ビジネスチャンスですよ。 한국에 계신 여러분, 이게 비즈니스 찬스입니다. 次は人為的な管理で行うその養殖漁業がうまくいってるっていうところです。 다음은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인위적인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これを考えると、企業との連携、いかにしてお魚を取る人たちだけで物を進めるんではなくて、もう一つ違った技術を持った人と連携を組むことによって、自分たちの仕事をより一層高いものにすることができるではないでしょうか。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연계를 하면 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인데요. ここができる人がこれからのビジネスチャンスというか、この業界の鍵を握る、その主導権を握る人にな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만 있다면 이게 앞으로의 비즈니스의 열쇠를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さあ、最後、長々と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が、最後、皆さんとまとめの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마지막 정리가 되겠습니다. 今お話しした内容ですが、この内容、すべてのことに対して、いわゆるクライアントっていう市民がいなければ成立しません。 지금 말씀드린 많은 얘기들은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市民というお魚を食べる人たちがいるからお魚を取ることができます。
네, 생선 어패류를 먹어줄 수 있는, 드셔줄 수 있는 시민들이 있어야만 생선을 잡을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そして、その人たちが、もしいないで、自分たち魚を取る人たちだけが、この努力をしても空回りになってしまいます。 네, 시민들의 이러한 지지들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헛수고가 되겠습니다. そういう観光の政策に波に乗ることもこれから必要だと思います。 그런 관광 정책에 편승하는 것도 앞으로 필요해집니다. 行政の広報戦略を活用することがこれからの重要な課題だと思います。 행정의 홍보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観光する者、そういう人たちに対してイメージをさせるっていうこともとても重要になってきます。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이미지한 것을 재현해내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それはどうしてか。観光というものは人がイメージしたものをその場に行って再現するから観光って言われています。 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생각해낸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これからこれができるかできないか、それで人が集まるか集まらないかと思います。 이것의 성공 여부가 사람들이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를 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ここにこのお話の結論があると思います。 거기에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있습니다. 今日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 오늘 した。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신 우리 교수님한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안녕해 주시기 바랍니다.